이스칸데르가 골치 아픈 물건인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도를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딱 꺾어요. 그래서 딱 꺾어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공기층이 아래쪽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요걸 타고 물수제비 뜨듯이 이렇게 떠요. 요걸 통 몇 번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지는지에 대한 낙하지점 판단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쓸데없이 좋은 미사일이요. 매우 비싸기도 할 거고 성능도 매우 좋아요. 그건 맞는데 그게 다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할 줄 몰라요, 러시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간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쓰는 행위거든요. 미사일 한 발 가격 엄청나게 비싸요. 미사일은 그렇게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러시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유도무기를 쓰게 되면은 그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만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해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방공전만 해도 런던을 그렇게 때려 부셨는데도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아직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 윤홍엽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스칸데르는 쓸데없이 좋은 미사일이요. 이 한 발 한 발이 매우 비싸기도 할 거고 성능도 매우 좋아요. 그건 맞는데 그게 다예요. 왜 그러냐면 표적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내가 10억 원을 갖고 있어요. 미사일 한 마리 10억이라 치면 나는 표적 하나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짜리 유도폭탄으로 표적을 때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10억으로 20개 표적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효과적이에요? 딱 나오는 거죠. 킨잘이나 이런 애들은 스크램제트 엔진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이 있어요. 성층권 위쪽에서 요 희박해지는 요 공기대역이 있거든요. 그 공기대역 안에서 이 엔진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고도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랫단에서 저층 방어에서 쓰는 미사일들은 아예 못 써요. 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얘는 고도를 어느 정도 낮춰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종말에서 사드같이 이렇게 방어하는 애들로는 얘를 막기에는 고도가 생각보다 너무 낮을 수도 있어요. 그 애매한 구간에 얘는 치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엔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일정 속도가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늘 요격하기가 힘들어지는 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래식탄도가 아니라 핵탄도를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줄 몰라요, 러시아가. 첫 번째는 어떤 표적을 어떻게 타격을 해야지 어떤 효과가 나온다라는 걸 러시아가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쓰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간 지역에다가 미사일을 쓰는 행위거든요. 미사일 한 발 가격 엄청나게 비싸요. 미사일은 그렇게 쓰는 물건이 아니에요. 개전하고 첫날 몇 시간 동안만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항공기가 들어가서 타격하기 위험한 표적들에만 그 미사일을 쓰고 나머지 전쟁 기간에 유도무기의 대부분은 몇 천만 원짜리 유도폭탄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라고요.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러시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유도무기를 쓰게 되면은 그게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만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해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방공전만 해도 런던을 그렇게 때려 부셨는데도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러시아는 아직도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민간 시설에다가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투입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나면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그런 일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정밀 유도 무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어떤 표적을 선정하고 내가 어떤 효과를 달성을 할 거다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써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젤란스키 대통령이 SNS 나와서 방송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했었다 그러면 전기도 끊기고 통신도 끊기고 다 끊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고 이스칸데르 미사일 체계가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을 같은 발사대에서 사격할 수가 있거든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네이삼스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요격을 할 수 있는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속도도 빠르고 공중에서 이제 고도를 바꿔가면서 기동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요격하려면은 네이삼스로는 부족하고 결국에는 패트리어트 같은 거 가지고 와야 돼요. 이스칸데르가 골치 아픈 물건인 게 그런 거예요.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은 여기서 포탄 쏘듯이 빵 쏘면 그 갖고 있는 에너지 그대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 고도도 어느 정도 높은 곳에서 딱 일정하게 위치가 돼 있고 궤적에서 크게 변화 없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격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스칸데르라던가 요즘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탄도미사일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고도를 한번 올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딱 꺾어요. 그래서 딱 꺾어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공기층이 아래쪽이 좀 두꺼워지잖아요. 요걸 타고 물수제비 뜨듯이 이렇게 떠요. 요걸 통 몇 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격 미사일들은 얘가 떨어지는 낙하 지점이 어딜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쏘는 거거든요. 어디서 떨어지는지에 대한 낙하 지점 판단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요. 요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요격을 언젠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발 요격하기 위해 필요한 요격체가 1대1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1대2, 1대4, 1대6으로 이렇게 쭉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쪽의 방어 효과 자체도 쭉 떨어질 수 있는 유도무기를 한 1000여 발 쓰고 나니까 이제 러시아도 탄이 부족한 거예요.
탄 재고가 부족해지니까 이걸 새로 신규 생산을 하자니 거기에 또 들어가는 부품은 미국산 부품, 한국산 부품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은 이미 수출길 다 막혔는데 새로 그 유도미사일을 생산할 길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데서 굉장히 저가에 그리고 좀 부정확하지만 많은 수를 뿌릴 수 있는 이런 자폭 드론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도탄 재고 때문에 이란제 자폭 드론이나 아니면 유도무기 이런 걸 고민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정말 미치면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수도 있어요. 파테는 실전 경험이 있어요. 이란 애들이 이라크 내에 있던 미군 기지에다 얘를 쏴본 적이 있거든요. 미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난 다음에 피탄 영상이 위성 영상으로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위성항법 체계 베이스라서 정확도가 살짝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꽤 잘 들어갔어요. 효과 측면에서 나쁘진 않을 거고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미사일들보다 많이 쌀 거예요.